동학이 무시되었는가, 반대로 또는 동학이 어떤 면에서 평가를 받았는가라고 생각하면 다 근대의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서구와 같은 근대화를 못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동학 전후의 역사가 무시당한 측면이 있고, 반대로 동학에서 서구적 근대를 보려고 했던 측면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앞 세대는 제가 배웠을 때는 뭐 정도 차이 있지만 다 서구 근대의 그 컴플렉스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학도 가시고 가급적 책을 인용해도 영화책을 인용해도 폼이 나고 그런 세대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생각해 보면은 서구 근대라는 게 제 입장에서 너무 모순이 많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뭐냐, 오늘의 주제도 인간의 자유, 평등, 존엄을 외치는데 이 사람들이 남의 나라 가서 남의 나라 사람의 자유, 평등, 존엄을 짓밟고, 또 인간은 자유로워지는데 아렌트 말대로 지구는 소외되고 만물의 도구가 되고, 자본주의는 노동자를 소외하고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고, 제국주의는 침략과 대량 학살을 이제 일삼는, 이게 서구 근대의 적나라한 현실이었습니다. 왜 이거를 우리가 못했다고 그동안 자책을 했을까라는 저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거기도 이제 식민지를 당해서 경험을, 아주 이 근대에 대한 문제의식 강한데, 어느 학자분 그 글을 보다가 제가 놀랬던 게 아주 철저합니다. 근대성이라고 안 써요. 그분은 근대성하고 슬래시하고 식민성 이렇게 같이 쓰시더라고요. 근대는 반드시 식민지와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왜 그걸 우리가 못했다고? 그럼 우리도 일본처럼 식민지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서구 근대성이고, 그거의 결과가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는 그런 거겠죠. 예. 그래서 다시 개벽은 결국 이 서구 근대성과 대결할까, 직면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그럼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개벽을 해야 될 것인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아주 비관적인 분도 많아요. 1.5도 올라갈 날이 뭐 1, 20년밖에 안 남아서 이제 아비규환이 될 것이다. 저한테도 학교에서 그렇게 공부만 한다고 되겠느냐 이렇게 직설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죠? 망하게 생겼는데 내 자식들은 이제 여러 가지로 그런 상황인데, 저도 답은 없어요.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다만 그런 이제 단서들을 찾아본다면, 지금은 뭐 이분 돌아가셨으니까 말해도 괜찮은데, 정치가였죠. 김대중. 근데 1994년 당시에는 대통령은 아니었습니다. 아태 평화재단인가요? 이사장이었고, 이제 해외 생활, 영국 이런 데 가서 이제 하셨잖아요. 그때 미국에서 발행하는 뭐 유명한 그 정치 쪽 그 저널인가 보죠. 포린 어페어즈지라는 거기에 글을 하나 쓰셨죠. 문화는 실용인가라는 글을 쓰셨는데, 그 글은 같은 해에 나온 싱가포르의 이광용 수상의 글에 대한 반론이었다고 합니다. 이광용 수상의 글은 문화는 숙명이다 했어요. 저분의 그 논지는 우리 아시아는 서양과 달라서 서구식 민주주의는 할 수 없다. 우리 문화 전통이 있어서 이건 바꿀 수가 없으니까 우리식대로 해야 된다. 실제로 이분이 30몇 년인가 뭐 하셨다고. 거기에 대해서 김대중 당시 이사장은 그러니까 이분은 요청만 했는데 뭐 논쟁할 생각은 없었는데 반론을 실었던 것 같아요. 한 6개월째. 그 제목부터가 도발적이죠. 문화는 과연 숙명인가? 우리 문화를 바꿀 수 있다. 또 우리에게는 유교, 불교, 동학과 같은 훌륭한 아시아적 그 민주주의의 그 사상적 원천이 있다. 우리는 서양보다 더 훌륭한 민주주의를 할 수 있다 하면서 내놓은 개념이 지구 민주주의였습니다. 그 영어로는 글로벌 데모크라시라고 하는데, 이 글로벌은 뭐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런 것보다는 이분의 설명을 참고하면은 내가 지향하는 민주주의는 인간 이외의 존재, 아까 해월 선생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한 산천, 초목, 물고기들의 생존권까지도 보장하는 그런 민주주의를
지향한다. 난 그것을 지구민주주의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운 민주주의나 뭐 사실은 뭐 그 이전에 저는 동학부터 민주주의는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동학이 추구한 민주주의는 이거였다고 생각합니다. 해월 선생이 경무를 해야 된다. 사물까지 공경해야 된다. 사물까지 하늘처럼 공경해야 도덕의 극치에 이른다 하셨을 때는 이미 이런 민주주의를 이제 생각하신 거죠. 사람이 하늘이라는 건 민주주의 이념이니까. 어쨌든 이때 처음으로 지구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이제 내는 거고, 어떤 의미에서 지구화 시대의 그 민주주의의 방향을 좀 통찰했다고 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논이나 책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저런 정도 언급. 대통령 되시고도 이 말을 계속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유교는 그 맹자의 그 유명한 역성혁명 민본 사상이 있잖아요. 군주가 군주답지 못하면은 갈아치워도 된다 백성이. 그런 우리는 민주주의 정신이 있다. 불교는 산천초목에도 불성이 있다고 했다. 부처님처럼 여겨라고 했다. 이것도 뭐 그런 민주주의고, 동학은 이제 말할 것도 없죠. 이런 걸 토대로 해서 그 이른바 그 당시가 아시아적 가치 논쟁이 있었던 해거든요. 아시아에도 그런 가치가 있는가, 서구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가, 있다 없다 할 때 찬반이 있을 수 있는데 이분은 이제 그렇게 말을 하신 거고, 이렇게 말을 했죠. 제가 대단히 놀랬던 거는 우리 아시아는 서양만큼 또는 서양보다 심오한 민주주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이제 유교 불교 통학을 드는 저 그 자신감이라고 할까? 왜냐면은 저는 학교에 있는데 우리 교수님들은 절대 저런 말씀 못 하세요. 저런 자신감이 없어요. 왜? 이제 신뢰되는 말씀, 아까도 이제 서구의 주눅이 드신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사상가가 아니라서 그랬어요. 해월 선생은 지식인은 아닌데 사상가였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저것도 사상가급이나 대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저런 자신감이 없네. 지식이 많다고 해서 저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지식이 많을수록 서양에 더 이렇게 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쪽 지식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리더는 제가 볼 때는 아시아에 또 있을까 모르겠어요. 일본에는 좀 어렵죠. 중국에서도 물론 유교를 가지고 이제 할 수는 있는데, 더 이제 저같이 동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동학을 넣어 주셨다는데 고마울 뿐이죠. 동학을, 한국 사상을 넣어줬다는 게. 그리고 이런 말을 일본에 가서도 연설을 하고 하셨대요.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건데 우리 대학에 있으면은 저런 말은 안 합니다. 서구 민주주의, 루소, 뭐 아시잖아요. 홉스, 뭐 칸트 이런 얘기하고 잘해야 유교지. 동학은 들어갈 수가 없죠. 박맹수 교수 정도지. 저거를 학자들도 못하는 거를 정치가가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많이 놀랬죠. 사실 놀랬고.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너무나 해월 선생이 말한, 동학의 말한 개혁적입니다. 김대중 그 당시 그 이사장의 말인데요. 지구 민주주의란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과,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과 인간이 자연을 대하는 방식, 이게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고, 그걸 깨닫고 그 미래 세대에게 정책을 추구하고, 오늘날 저 대목 모든 생물들에게 파괴와 위험을 가함으로써 환경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들의 생존권에서 보장해주는 그런 민주주의를 말한다. 그런 의미겠죠. 그렇죠? 우리의 민주주의는 하늘, 땅, 만물에 대해서도 형제를 느끼는 차원으로, 그러니까 보통 사회 동포주의다 그러면은 인간에까지 머무르는데, 이분은 인간 이외에 천지 만물까지도 확장시켜야 된다. 그런 의미의 지구적이 돼야 된다. 무슨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아니라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해월 선생의 사상과 너무나 저는 똑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백 년 동안은 세계는 서구 사상이죠. 특히 근대가 지배해 왔는데, 앞으로는 우리 중국, 인도, 아시아가 새로운 사상 혁명을 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인간이 발전할 권리와 생물이 생존할 권리를 보장해주는 새로운 민주주의가 된다. 이런 사상이었는데,
있는데 물론 이 대통령이 계시고 저도 그때 한국에 있었지만 이런 걸 구현했는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사상이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요즘에 그 영어권 책 보면은 딥이란 말을 많이 써요. 깊다. 그래서 딥 데모크라시, 딥 에콜로지, 그러니까 깊 심층 생태. 딥이란 말을 많이 써요. 저 뭐를 그렇게 쓰나? 딥이 뭐야? 생각해 봤더니 아주 간단해요. 서구 근대나 서양 문명은요 현상만을 관찰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근데 이게 딥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우리한테는 상식인, 사실 전 상식인 거예요. 참 불교나 동학은 이런 차원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보이는 현상만, 특히 인간 중심, 과학으로 분석할 수 있는 대상만, 그게 아니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 심층 세계, 영적인 세계, 생태적인 세계, 아까 그 해월 선생이 느꼈던 만물의 불안까지 느낄 수 있는 감수성이 있거든요. 그걸 서양인들이 요즘 와서 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양의 체형 논리로 보면은 서구적인 건 용에 가깝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체거든요, 체. 그러니까 이 지구 민주주의는 체 차원의 딥한 차원의 민주주의로 나가야 된다 그 얘기이고 아시아인들이라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게 따로 놀잖아요. 민주주의는 서양 거고 이거는 이제 불교는 다른 거고 그러니까 이게 따로따로 보이는데 이걸 결합시키면은 체형 논리로 딱 짜여지는 거죠. 예. 지금 우리가 한 선거 뭐 이런 건 용적인 거고 현상적인 거고 딥한 차원에서 이런 사물이 뭔 힘이 있겠어요. 하지만 얘도 하나의 주체로서 우리가 경물, 하늘처럼 공평해질 수 있는 그 차원의 민주주의, 그게 이제 지구적 민주주의다 그 얘기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대단히 아주 레토릭이 강렬한데요. 아시아는 이러한 지구적 민주주의를 위해서 한 시간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가장 큰 장애는 리광영 수상이 말한 것처럼 문화적 전통이 아니라 사실 그분의 이제 비판하신 거잖아요. 권위주의적인 태도고 그걸 옹호하는 사람들의 정황이다. 그렇죠? 그래서 아시아는 세계에 제공할 자원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시아의 풍부한 민주주의 지향적인 철학과 전통은 지구 민주주의 진화에 커다란 공헌을